채소가 없긴 왜 없어요. 감자튀김 있잖아요. 감자로 만든 거니 채소가 맞죠. 여기는 뉴욕에 있는 한 초등학교의 회의실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격앙된 목소리로 논쟁을 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학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오늘의 사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욕 맨해튼에 살고 있고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두 딸아이의 엄마 사라 존슨이라고 합니다. 저희에게 일어난 변화를 꼭 한국 분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남기게 됐어요. 저와 남편은 맞벌이를 하고 있는 부부인데요. 안 그래도 아침마다 출근 준비하랴 아이들 챙기랴 바쁜데 간혹 아이들이 늦게라도 일어나거나 하는 날이면 아침이 아주 전쟁터가 되곤 한답니다. 큰 아이는 11살이라서 그래도 혼자서 잘 아는 편인데 둘째 아이는 이제 막 초등학교에 들어간 6살짜리 꼬마 아가씨라서 씻는 것부터 옷 입는 것까지 아직은 하나하나 다 손이 가거든요. 그런 날이면 허겁지겁 학교 데려다 주고 출근하기에도 바빠서 아이들 아침도 못 먹여서 보내는 게 일수인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학교에 SBP라고 학교 아침 급식 프로그램이 있어서 아침부터 점심까지 다 학교에서 식사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이 부분은 저희 부부가 다른 학교보다 등록금이나 기타 비용이 더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이 학교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아이들이 하루 종일 있는 곳인데 아무래도 비싼 사립학교면 시설에서부터 먹는 것까지 더 좋을 거라는 기대 때문이었죠. 저희가 바쁜 맞벌이 부부이다 보니 믿고 안심하게 보낼 수 있는 곳이 더 간절했거든요. 물론 저도 둘째가 태어나면서 일을 그만두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여러 번 했지만 그게 쉽지가 않았던 게 뉴욕 물가는 악명 높기로 유명하거든요. 저희 한 명의 월급은 고스란히 월세나 관리비로 들어가고 나머지 한 명이 번 걸로 생활을 꾸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당장 그만둘 수도 없는 형편이에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학교만 믿고 있었는데 팬데믹 때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코로나로 직장을 잃고 집에 있게 된 많은 부모들은 시간적 여유가 생겼고 마침 학교에서도 문을 닫은 동안 아이들 학교 생활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온라인 학생 정보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다시 학교가 문을 열었을 때는 학부모들은 자연스레 아이들이 학교 생활하는 모습들을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게 됐는데요. 하루는 모니터링을 하던 학부모들 사이에서 이슈가 된 사건이 있었는데 아이들 급식 메뉴가 너무 형편이 없다는 거였어요. 문제 제기를 한 학부모는 영양 불균형이 지나치게 심할 뿐더러 양도 너무 적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지난 며칠치 급식 사진을 다 캡처해서 학부모 커뮤니티에 올렸죠. 게시물은 공감의 표시인 좋아요가 계속 늘어나고 수백 개의 댓글이 달리면서 새로운 게시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게시물은 계속해서 제일 위 상단에 있을 만큼 화제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그 학부모가 캡처해서 올린 사진 속 식판에는 작은 우유 하나와 치킨 너겟 몇 조각, 말라 비틀어진 미니 당근 몇 개가 있다던가 치즈와 패티 달랑 한 장이 들어있는 작은 버거와 주스, 심지어 어떤 날은 런처블이라고 비스켓 안에 치즈하고 햄을 넣어서 먹는 과자 세트가 달랑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식판에 올린 급식 메뉴에 이어서 올린 사진이 뭐였냐면 아이들이 그것조차도 먹지를 않고 쓰레기통에 다 버려버리는 사진이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 아이들은 그동안 뭘 먹고 있었단 말이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아이들 걱정에 이어 분노와 함께 학교 측의 배신감마저 들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다른 학교에 비해 비싼 만큼 급식 수준도 당연히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형편없는 메뉴들을 아이들에게 주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 순간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라오더라고요. 아이들이 집에 와서 급식에 대한 불만을 얘기한 적은 없었냐고요? 둘째 같은 경우는 아직 어려서 먹는 거에 대해서 상세한 얘기를 못할 뿐더러 더군다나 저희 아이들은 뭐든 다 잘 먹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급식에 대한 불만을 전혀 얘기한 적이 없었어요. 저는 당연히 급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급식에 대한 불만을 말한 적도 없고 집에 와서 잘 먹으니 먹는 거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학교에서 부실하게 먹고 오니 집에 와서 더 잘 먹었던 게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아이들한테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학부모들은 그 게시글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댓글을 남기기 시작했고 문제 제기를 한 학부모는 학부모회를 열어서 찬반 투표를 통해 학교 측에 정식으로 건의를 하자고 했어요. 근데 웬일일까요? 처음 분위기는 거의 만장일치일 것만 같았는데 막상 투표를 하고 보니 일부 부모님들은 크게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 그도 그럴 것이 사실 저희 때는 이것보다 더 심하긴 했었거든요. 우유도 진짜 우유가 아니고
파우더 밀크라고 해서 가루로 만든 우유가 나오고 해동이 잘 안 된 냉동식품이 나오기도 했었죠. 속은 아직 차가운데 겉만 데워진 채로 나오는 거죠. 그때에 비하면 훨씬 좋아진 것도 맞고 감자튀김이라든지 햄버거, 맥앤치즈 마카로니 같은 건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메뉴인데 뭐가 문제냐는 거죠. 그리고 런처블 같은 것이야말로 치즈, 햄 다 들어가고 그 외에도 안에 넣는 토핑의 옵션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간편한 데다가 영양까지 챙길 수 있는 메뉴인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는 게 그들의 의견이었어요. 심지어 다양성을 인정하는 우리 미국 아니냐며 지금처럼 급식이 마음에 안 들면 자기 아이 입에 맞는 것으로 도시락을 싸주면 그만인 거 아니냐고까지 하더라고요. 실제 학교에 많은 아이들이 도시락도 싸오고 있고 급식이 아닌 매점에서 군것질을 하거나 빵을 사 먹고 있긴 한데 그것 자체를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던 거죠. 그때 문제 제기를 한 학부모가 한국에 있을 때 한 달간 직접 찍은 급식 메뉴라며 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사진에는 일단 매일매일 같은 메뉴가 없었고 보기만 해도 맛있어 보이는 버섯불고기, 제육볶음, 비빔밥, 돈가스, 갈비찜, 장조림 등이 메인 메뉴로 제공되고 여기에 계란말이와 각종 김치 반찬들이 가득 채워져 있더라고요. 여기 미국에서도 한류 열풍으로 익히 한국 드라마, 영화 같은 것을 통해서도 봤고 또 뉴욕에 있는 한국 식당을 즐겨 찾는 이들부터 해서 한국에 여행 갔다 온 사람도 많기 때문에 저 사진 속 메뉴들이 무엇인지는 대충이나마 다 알아볼 수는 있었어요. 근데 저 메뉴들이 아이들 학교 급식이고 그것도 무상으로 나온다는 건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희 상식으로는 가능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학교에서 나오는 급식이 즉석식품이나 냉동식품을 가열한 것이 아니라 바로 조리한 신선한 메뉴가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를 본 적도 없을 뿐더러 생각해 본 적조차도 없거든요. 다른 학부모가 믿을 수 없다며 이벤트성이 아니라 실제 매일 저렇게 나오는 게 확실하냐고 재차 물었고 특수한 일부 케이스를 일반적인 것처럼 보여주는 게 아니냐는 의심 섞인 목소리도 있었어요. 바로 그때 다른 한국계로 보이는 부모님께서 일어나시더니 본인 휴대폰에 있는 급식 사진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똑같은 퀄리티의 급식 사진이었어요. 전혀 특별한 날이 아니고 일부 학교의 얘기도 아닌 한국에서는 지극히 평범한 일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처음 사진을 보여준 학부모의 얘기를 들어보니 남편분이 항공사에 다니고 있는데 2016년도에 한국 지사장으로 발령이 나면서 3년간 한국에 살게 됐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때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의 급식 수준을 보고 본인도 너무 놀라서 감탄을 금치 못하고 사진으로 남겨뒀었다는 거였죠. 그 사진을 보고 나서는 더 이상 논의할 것도 없이 굳이 학교 측에 건의할 필요가 있겠냐는 일부 학부모들의 생각도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다들 말은 안 했지만 거의 충격을 받은 상태였었어요. 그렇게 만장일치로 학교 측에 정식으로 건의를 하게 됐고 한창 자라나는 성장기 아이들에게 질 좋은 음식을 제공하는 것도 학교의 역할이라며 급식에 대해 좀 더 영양가 높고 균형 잡힌 식사가 될 수 있도록 양과 질을 높여줄 것을 요구했죠. 처음에는 학교 측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하더니 차일피일 시간만 끄는 것 같았어요. 개선되는 점이 전혀 없다는 것을 파악한 저희는 다시 학교 측에 따져 물었더니 글쎄 예산 문제부터 식품 납품업자들과의 계약 문제까지 얘기를 하면서 쉬운 일이 아닐 뿐더러 주정부 방침과 농무부 영양관리 기준을 토대로 학교 실정에 맞는 기준량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위생적으로도 철저히 관리 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할 만큼 문제되는 상황도 아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학부모가 의무 제공 메뉴인 채소는 왜 없냐고 따져 물으니 감자튀김 나오는 거 못 봤냐고 반문하더라고요. 감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감자튀김이 채소의 대체품이 된다며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더라고요. 차분하고 신사적으로 시작된 회의는 어느덧 격앙되기 시작했고 당연히 저희도 쉽게 물러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3시간이 넘게 이어지는 회의 끝에 저희 학부모 측에서 가지고 있던 협의안을 하나 제시를 했죠. 예산 문제를 말할 게 뻔했기 때문에 급식비 인상도 감안하겠다는 학부모 측의 입장을 밝힌 거였어요. 그랬더니 학교 측에서 그럼 한번 추진은 해보긴 하겠는데 문제는 왜 세계 많은 나라들 중에서 무슨 근거로 한국 급식이 최고라고 주장을 하냐부터 영양도 영양이지만 아이들 입맛에 맞아야 하는데 아이들이 잘 먹을 거라는 보장이 있냐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회의는 일단락이 났고 저희 학부모 측은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많은 학교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스페셜 밀 데이라고 해서 매일 나오는 메뉴와는 좀 다른 특별한 메뉴가 나오는 날이 있는데요. 저희 아이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행사가 있기 때문에 이날을 이용해서 각국의 급식 메뉴를 벤치마킹해서 내놓아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만족도 조사를 통해 가장 선호도가 높은 급식 메뉴를 알아보기로 한 것이었죠. 이 행사를 시작할 때부터 아이들은 한국 음식에 대한 기대가 가장 컸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매년 2월에 열리는 슈퍼볼 경기를 할 때면 마치 문화처럼 치킨을 같이 먹는데요. 그날을 맞춰서 학교에서도 점심때 치킨이 나온 적이 있었죠. 그때 한국의 프라이드 치킨과 일본의 가라아게가 같이 나왔었는데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였지만 아이들의 반응은 압도적으로 한국의 프라이드 치킨이었어요. 가라아게는 별 특색을 못 느끼겠다는 게 전반적인 반응이었어요. 가라아게를 먹을 바엔 그냥 미국 치킨을 먹겠다고 하더라고요. 그에 비해 한국 치킨은 미국 치킨과는 비교가 안 되게 속은 촉촉하고 겉은 바삭하다며 감탄을 자아냈어요. 얼마나 바삭하면 옆에 아이들이 씹을 때 바사삭하는 소리가 들릴 정도라는 거죠. 아이들의 반응은 미국 치킨은 안에서 물이 안 나오는데 한국 치킨은 고기도 너무 맛있고 한 입 베어 물면 하얀 물도 같이 나오는 게 신기해요. 치킨과 하얀 물을 같이 먹으면 너무 맛있다. 같이 나오는 이 하얀 무도 피클보다 더 맛있다. 최고예요. 라며 너무 맛있다고 말하더라고요. K-팝의 영향도 있고 맛있는 치킨을 먹어본 적도 있는 아이들은 자연스레 한국 음식에 대한 기대가 가장 컸던 거였어요. 메뉴가 바뀔 때마다 각 나라의 엄마들이 자원봉사로 조리사분들과 같이 요리를 준비했었죠. 한국 음식이 나오는 날에는 처음 급식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던 소피아와 한국 엄마인 수진이 같이 준비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예상대로 한국 음식이 나오는 날은 다른 나라의 메뉴가 나오는 날과는 판이하게 다르게 잔반은 거의 남지 않았고 어찌나 아이들이 저희한테 와서 너무 맛있다며 인사를 하고 가던지 웃으면서 또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이미 K-팝과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가 높은 아이들은 먹기보다 급식 사진을 찍느라고 신이 난 아이들도 있었고요. 그날은 한국 음식이 나왔을 뿐인데 마치 슈퍼스타 연예인이 온 것처럼 아이들이 들떠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였다니까요. 그렇게 저희의 예상대로 한국 음식이 압도적으로 아이들의 인기를 얻어 점차 급식 메뉴가 각종 한식으로 조금씩 도입되기 시작했죠. 그렇게 철벽 같던 일을 깨부순 우리 스스로를 나름 자랑스러워하며 지냈는데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정말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죠. 학교 측 운영위원회에서 연락이 오기를 급식 메뉴가 바뀌고부터 남는 잔반이 너무 많고 손도 안 댄 채 그대로 쓰레기통에 넣는 경우도 있다. 이건 예산 낭비고 급식을 먹지 않고 도시락을 싸오는 경우가 다시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었습니다. 당황한 학부모 측은 아시다시피 사전 조사를 분명히 철저하게 했고 시범 기간도 거쳐서 입증을 한 후에 시행한 것인데 그럴 리가 없다며 다시 아이들에게 직접 익명으로 설문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하고 명확했습니다. 바로 맛이 없다였죠. 분명 한국 음식이 맛있다는 피드백을 받고 시행한 것인데 맛이 없다라는 게 처음에는 무슨 말인가 하고 모두 의아했어요. 이유를 찾기 위해 이런저런 조사를 해보니 결정적으로 맛의 문제는 맞았는데 그 원인이 이벤트 기간에 선보였던 한국 엄마 수진이 진두지휘했던 음식의 맛과 그 후에 주방 직원들이 만든 음식 맛의 간극이 너무 컸던 것이었어요. 더군다나 직원들은 예전과는 달리 많아진 일의 강도로 인해 불만이 커지면서 자연스레 음식의 질도 떨어졌던 것이었습니다. 주방에서 일하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간단하게 샌드위치 혹은 냉동식품을 데우는 정도의 일만 하다가 재료를 다듬고 정성을 들여야 하다 보니 일이 많아졌다며 불평불만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렇게 영양가는 둘째치고 일단 맛이 없다 보니 아이들이 먹지 않게 됐고 급식 메뉴는 원래 먹던 익숙한 메뉴로 자연스레 돌아갔죠. 이 소식을 들은 냉동식품 납품업체들의 공세에 기호식품에 가까운 그저 맛있는 메뉴들이 오히려 더 늘어나 버리는 생각지도 못한 결과를 가지고 오고 말았죠. 그렇게 결국 어렵게 추진했던 일이 허무하게 뒷걸음질 치게 됐고 비록 저희가 비판한 급식 문제는 수면 위에 올리기까지는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찾지 못했어요. 처음에 일부 반대했던 학부모들은 태도를 바꿔 원래 잘 돌아가고 있던 학교 급식을 가지고 괜히 시끄럽게 만들었다며 비판과 조롱을 하는 분들까지 있을 정도였죠. 그렇게 급식을 개선하려던 움직임은 흐지부지하게 돼버렸고 한번 문제의식을 느낀 학부모들은 대부분이 아이들 도시락을 싸서 학교에 보냈고 저 역시도 새벽부터 일어나서 아이들 도시락을 직접 만들어서 보내거나 퇴근할 때 마트에 들려서 스시, 캘리포니아롤, 한국의 김밥 같은 것을 사다 놨다가 아침에 챙겨주기도 했죠.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희 미국 내에서 한국의 김밥이 점점 더 유명해지고 있어요.
퇴근하고 늦게 가면 다 팔려서 없기 때문에 주말에 미리 냉동김밥을 여러 개 사두고 있죠. 없어서 못 파는 지경이다 보니 마트 마감 시간대 가도 다른 건 다 세일을 하는데 김밥은 세일을 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김밥 가격은 대략 3에서 4달러 정도로 맛은 말할 것도 없이 맛있는데 가격은 뉴욕 물가에 비하면 오히려 싼 편이라 더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원화로 하면 대략 5,000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김밥이 얼마 하는지도 궁금하네요.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아니 글쎄, 올해 무슨 일이 생긴 줄 아세요? 갑자기 학교 측에서 학부모 공지가 왔는데 공지 내용이 뭐냐면 급식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변경한다는 게 아니겠어요. 전후 사정을 알아보니 지난해 9월 뉴욕시 공식 SNS에서 올린 영상이 있었는데 그 영상이 이번에 다시 화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영상의 내용은 새 학기를 맞아 다양한 문화권 아이들의 도시락을 보여주는 영상이었는데 그 중에서 한인 소녀가 학교 점심시간에 김밥을 직접 만드는 것을 보여준 영상이 조회수 700만 회 이상, 좋아요 클릭수가 50만 회 가까이 이르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거죠. 요즘 한국의 음식, 문화 등에 점점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그것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던 한 방송사 편집부에서 그 영상을 보고는 바로 취재진이 급파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흔한 한 초등학교 소녀의 도시락 영상에 불과한 건데 말이죠. 지금 미국에서는 그만큼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마무시한 파급력이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립학교에서는 급식으로 한식 메뉴가 나온다는 것을 홍보수단으로 내걸고 입학설명회를 했고 결과적으로 타 학교 대비 압도적인 입학률을 자랑한 일도 있었어요.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었던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갑자기 대대적으로 급식 시스템을 바꾼다고 하는 이유 말이죠. 학교 운영 측면에서만 봐도 현재 한국 음식에 대한 미국인들의 폭발적인 반응에 편승해 한국 급식을 도입한다면 강력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학교 측에서 발 뻗고 나서니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더라고요. 저희 학부모회도 다시 힘을 모아 같이 동참했고 앞서 추진했던 한국식 급식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당시 겪었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방식으로 빠르게 추진이 됐죠. 실제로 저희 학부모 대표단과 교직원 몇 명은 한국에 방문해서 한국 급식 시스템을 직접 체험하고 오기도 했어요. 저는 회사 일을 뺄 수도 없고 아이들을 어디 맡겨두고 갈 수도 없어서 아쉽게도 같이 가지는 못했지만 학부모 대표단이 한국 방문 후 브리핑 시간에 들려준 한국의 이야기는 저희 미국인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알고 있던 그 이상의 나라임이 분명했어요. 우선 놀랐던 것은 저는 브리핑에서 공항에 대한 감탄사가 나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 어느 나라를 갔다 와도 공항에 대한 여행 후기를 하는 사람들은 없으니까요. 그들은 급식 얘기는 일단 뒤로 하고 공항 얘기부터 앞다투어 서로 얘기하더라고요. 방문 목적이 학교의 급식 시스템을 보러 간 것이었는데 학교에 들어가기도 전에 한국은 이미 환상 그 자체였다는 거죠. 그렇게 많은 나라를 다녀봤지만 인천공항과 같은 시설과 규모를 갖춘 공항을 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공항이 보통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공항 자체에 대한 기대를 해본 적이 없는데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입출국 수속장과 수화물 찾는 곳에 신속하고 원활한 시스템에 놀랐고 우선 이 시설이 공항이 맞나 싶을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외국의 공항은 조명부터 침침하고 시설도 어차피 머무르는 곳이 아닌 지나가는 곳이라고 생각해서인지 고장나 있거나 낙후된 채 보수 작업 없이 그대로 방치된 곳이 많은데 인천공항은 우선 환하게 밝은 조명부터 시작해서 세심하게 하나하나 편의성을 갖춘 모습에 그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모습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다음에는 공항에서만 놀다 가는 여행 일정을 짜도 되겠다는 우스갯소리도 서로 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상상 그 이상의 한국을 공항에서부터 경험하고 기대에 차서 학교에 갔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치 메뉴가 미리 공지가 되어 있어 한눈에 나오는 메뉴들을 알 수 있었는데 듣던 대로 매일매일 메뉴가 바뀌고 있었고 식판에 나뉘어져 있는 각 공간마다 빈 곳 없이 각각 다른 메뉴를 놔둘 수 있도록 여러 종류의 반찬들이 제공되고 있다더라고요. 그리고 영양사분과 조리사분들이 그 자리에서 직접 조리해서 학생들에게 신선한 요리를 배식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생각지도 못했던 깜짝 놀랐던 점은 직원들의 노고였다는 거예요. 그냥 데우기만 하면 되는 미국 급식 메뉴와는 차원이 다르게 각종 재료들이 들어가다 보니 하나하나 손질하는 것에서부터 맛과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한번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지켜서서 그 많은 양의 요리를 하신다는 거였어요. 거기에 점심시간이 끝나면 쉬실 줄 알았는데
천장에 환풍기부터 해서 바닥 물청소까지 다 하시는 모습을 보고 다들 놀랬다고 해요. 한 분에게 여쭤봤더니 내 새끼들 먹는 건데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전해준 학부모는 대놓고 미국 사람들은 진짜 반성해야 한다고 했어요. 저희에게는 그런 개념이 없거든요. 급식실은 그저 직장에 불과한 곳이고 내 책임은 다 하되 마인드가 내 아이들 먹인다는 마음을 가진다는 건 절대 바랄 수도 없고 바래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놀라지 말라며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서 한 입씩 맛보라며 나눠줬는데요. 다름 아니라 김치였어요. 한국에서는 하얀 김치라는 뜻으로 백김치라고 부른다고 하던데 매운 빨간 김치만 있는 줄 알았는데 김치가 하얀색인 것도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학부모 대표단이 떠날 때 조리사분께서 진공포장해서 싸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어쩜 그렇게 마지막까지 감동적일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그것도 타국에서 온 외국인에게 요리를 싸줄 생각을 한다는 게 저희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맵지 않은 김치도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고 새콤달콤하면서 신선한 피클 같은 느낌이었어요. 브리핑은 한국에 대한 얘기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진행이 됐고 회의 끝에 내린 결론은 저번과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한국 급식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맛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기존 직원들에게 한국 음식 조리법을 교육한다고 해도 맛을 흉내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진짜 한국 음식 맛을 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렇게 해서 저희는 수소문을 해서 한국 식당에서도 근무를 했고 한식 조리 기능사 자격증이 있는 한국분을 이번 기회에 모시게 됐어요. 이 학교 역사상 최초의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선생님들은 한국계 분들이 계시긴 하셨었는데 조리사분께서 한국분이 채용된 것은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급식이 바뀐 지 3달 정도 되어가는데 놀라울 정도로 눈에 띄게 대성공적이에요. 수업 시간부터 식사하러 갈 생각에 신이 나서 엉덩이가 들썩이는 아이부터 수업이 끝나자마자 급식실로 달려가는 아이들을 볼 수 있어요. 급식을 기다리는 동안 K-팝 댄스도 추면서 SNS에 올리는 아이들도 있고 앞에 줄이 언제 끝나나 보면서 잔뜩 기대하는 아이들을 보면 한편으로 미안한 마음과 동시에 어른들의 책임이 크다 싶어요. 진작 이런 노력을 기울였다면 지금 미국의 큰 화두인 비만과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각종 질병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영양 불균형이라고 대대적으로 말하지만 실제 병원에서 진찰을 받으면 어느 한 영양소가 매우 부족해서 오는 질병이라는 진단을 많이 받죠.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영양 부족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 사태를 참 저희 미국 시민들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싶어요. 미국 밖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동안 너무 안일하고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한국에 대한 발전을 미디어에서 말해도 저희는 솔직히 그래봐야 동아시아 중 성공한 작은 한 나라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최강대국이라는 미국의 자부심이 이제는 오히려 눈을 가려 우물안 개구리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까지 들더라고요. 급식으로 시작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어요. 이제는 말로만 듣거나 미디어를 통해서만 한국을 접하는 것이 아닌 제가 직접 가서 경험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들 방학 때가 되면 저도 처음으로 장기 휴가를 내서 저와 남편 아이들까지 모두 한국으로 여행을 떠날 계획을 하고 있어요. 한국에 추천해주고 싶은 곳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꼭 가보고 싶어요. 그리고 여행 후기도 다시 사연으로 남길 테니 기대해주세요. 사라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의 파급력이 나날이 더 커지는 것 같아 뿌듯해지네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은 사연을 전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